지금 만나고 싶었습니다 코너에는 음악 공연 예술계의 독보적인 존재, 한국의 대표적 트럼펫 연주가, 전 계명대 교수 이강일 연주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에서부터 먼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1981년부터 독일의 쾰른 필하모닉 그리고 또 쾰른 오페라 오케스트라에서 82년 말까지 단원으로 있었고 83년에서 91년까지 KBS 교향악단 트럼펫 수석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91년부터 2023년까지 32년간 대구의 계명대학교 관현악과 교수로 재직하고 작년 22년 초에 정년 퇴직을 한 이강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이번이 시카고 방문이 처음 아니시라고 들었어요. 네. 언제 오셨었나요, 또? 제가 지난 19년 네. 그리고 22년 작년 네. 그리고 올해가 세 번째입니다. 네. 예, 다 세 번 다 국제적인 그 관악 연맹이죠. 네. 와스베라고 이렇게 약자로 읽는데 네. WASBE 네. World Association for Symphonic Bands and Ensemb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주로 미국에서는 Symphonic Band라고 얘기를 하고 네. 유럽에서는 관으로만 조직된 관악기와 타악기로 조직된 윈드 오케스트라라고 주로 네.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은 네. 기본적으로 그 관악으로 클래식만 연주하는 단체들을 보통 심포닉 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것의 국제적인 기구이고 본부는 지금 그 미국의 시카고에 본부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시카고에 방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행사인가요? 네, 시카고에는 굉장히 유서 깊은 그런 음악 행사가 있는데 올해로 저 77회를 맞는 미드웨스트 클리닉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음악 컨퍼런스가 매년 이맘때 네.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두고 77번째 컨퍼런스가 올해도 열립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매년 네. 참가하고 싶습니다만은 두고 보겠습니다. 네, 매년 뵀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 20대 세계 관악총회 그 와스베를 2024년에 광주에서 또 유치하게 되셨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들이 2019년에 대구에서 유치하는 걸로 성공을 한 적이 있는데 네. 그 뒤에 바로 팬데믹이 와서 네.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대구 유치가 무산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한국에서 음악하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아쉬웠을 하고 것 같아요. 와스베 본부에다가 다시 한번 요청을 해서 한국의 네. 다른 도시가 어플라이 할 수가 있느냐 해서 특별한 그 기회를 주지는 못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미주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경쟁을 해서 또 다시 한번 프라하에서 23년 7월에 네. 경기도 광주입니다. 전라도 광주가 아니고 네, 경기도 광주. 경기도 그 서울 바로 옆에 맞아요. 있는 네. 도시입니다만은 경기도 광주에 유치를 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계 음악인들이 국제 문화 교류와 문화 예술 활성화를 꾀하는 세계적 음악 축제, 세계 관악 컨퍼런스에 관해서 그럼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전 세계 관악 오케스트라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미국에서는 주로 이제 심포닉 밴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악관의 마린 밴드라든지 미 해군군악대, 미 육군군악대 세계적인 프로페셔널 그 윈드 오케스트라들입니다. 네. 다. 그래서 이런 그 단체들이 전 세계에 연합을 해서 2년에 한 번씩 그 유서 깊은 도시들을
주로 이때까지는 유럽이나 미주에서 네. 많이 열렸는데 아시아에서는 일본, 싱가포르 같은 도시들이 유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네. 한국은 유사 이래로 이번이 첫 번 유치를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4년 7월 16일부터 네. 20일까지 한 5박 6일 정도가 이렇게 네. 개최가 되는데 전야제까지 하면 꼭 일주일을 경기 광주에서 개최가 네. 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런 그 세계 관악 컨퍼런스를 개최하면 일주일 동안 어떤 행사가 있나요? 전 세계에서 선정된 네. 10개 정도의 그 메인 공연 단체들이 네. 유럽이나 미주 또 아시아에서 참여해서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연주로 프린지 공연들이 굉장히 많이 한 뭐 30-40개 팀들이 주로 야외 연주가 되겠습니다만은 네. 날씨 좋으니까 그렇죠. 멋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뭐 잘 아시다시피 7월 중순이면 비가 우리가 한국에서는 장마도 좀 맞아요. 걱정을 해서 네. 주로 야외에서 이제 메인 공연은 항상 그 실내에서 네. 진행이 되지만은 프린지 콘서트는 야외에서 거의가 다 준비가 되고 있는데 네. 그 우천시를 걱정을 해서 그렇죠. 또 비가 온다 하면 바로 실내로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또 꼭 한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국에 또 아이들 데리고 방학 때 나가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네. 그 시기가 저희 보통 6월 달에 방학하니까 네. 이거 보시고 또 기회가 닿으면 참 같이 참여해서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시청자분들도.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컨퍼런스는 사실은 그 미드웨스트는 네. 어제까지 저희들이 그 맥코믹 플레이스에다가 네. 저희들 홍보 부스를 마련을 했고 네. 다른 그 컨퍼런스 참여하는 분들도 어제까지 부스를 다 이제 설치를 하고 네, 네. 오늘부터 이제 오픈을 그렇군요. 했습니다. 그 준비하실 때 기분이나 소감 어떠셨어요? 어떤 예. 걸 많이 이렇게 어필하실 예정이세요? 이런 7번째 이 미드웨스트 클리닉이 열리지만 네. 한국 부스가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특히 또 이제 그 와스페 홍보 부스하고 같은 그 부스를 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라인이 1700번 라인에 와스페 그 홍보 부스에서 같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서 네. 혹시 시카고에 계신 교민 여러분들께서 방문을 하시면 네, 저희들이 네. 너무 좋겠네요. 반갑게 맞이해드리겠습니다. 음악하고 상관없는 일반인들도 가서 구경하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나요? 네네. 너무 좋네요. 예. 그러면은 시청자분들이 보시고 내일, 오늘 하고 언제까지 하시나요? 저희들이 22일 오후 5시까지 네.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음악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학생분들 많이 참여하면 되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꼭 저희들 부스뿐만 아니고 그쵸. 다른 엄청난 그 양이나 가지수들이 있으니까 네. 보시면 참 인생에서 굉장한 그런 인포메이션을 많이 얻으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을 가면 어떤 것들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시청자분들이. 주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악기 회사들이 네. 거의 뭐 한 60-70%는 참여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큰 그 컴퍼니들 네. 거의 악기 회사들이 특히 관악기들이 많습니다. 네.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미국서 아주 그 밴드들이 많잖아요. 네. 프레이드하고 하는 네. 밴드들의 의상도 거기 다 참여를 회사들이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세계적인 악보 회사들 거기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볼거리가 많을 것 같아요. 아주 많습니다. 네, 네. 기대됩니다. 네.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모여 축제를 하는데 그중 그럼 한국 관악 음악이라 하면 어떤 부분이 차별화되고 좀 우수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네. 미국도 그 밴드 문화는 굉장히 오래되어 있고 네. 또 뭐 여러분들이 그 육해공군 밴드를 미국 그 육해공군 밴드나 백악관 마린 밴드들 이런 역사가 깊은 그런 밴드들이 벌써 남북 전쟁 때부터 결성이 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밴드 음악에 있어서는 사실이 미국이 굉장히 그 특성화되어 있는 네. 그런 나라이고 또 유럽은 유럽대로 뭐 버킹엄 군악대라든지 맞아요. 이런 네. 유명한 그런 단체들도 그렇고 또 우리가 가까이서 보면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가 35년간 참 어려운 그 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네들도 상당히 저 서양 문화를 일찍 받아들였기 때문에 네. 이 밴드 문화에 있어서는 사실 한국보다 많이 앞서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번에 그 한국에 저희들이 이걸 유치를 하는 목적은 네. 우리를 내보이겠다는 것도 조금은 있습니다만 국제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 위치는 된다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것보다는 한국에 이 관악하는 분들이 앞으로 국제 행사에 더 많이 참여하고 새로운 인포메이션을 많이 얻어가지고 네. 어떤 국제적인 위치에까지 우리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동반 상승할 수 있는 네. 그 계기를 만들자고 사실은 그게 목적이 있습니다. 또 많이 좋은 걸 보고 같이 느껴야지 그렇죠. 발전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그리고 국제 계기를. 행사에 앞으로는 조금 많이 참여를 해서 네. 많이 좀 배워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되게 좋은 취지의 행사네요. 네, 네. 교수님 제가 보니까 교수님이 트럼펫으로 아주 훌륭한 공연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트럼펫을 선택하시게 된 동기가 있을까요? 예, 제가 초등학교 때 현악반에 들어가서 네. 처음에 바이올린을 했어요. 네. 하다 보니까 집에서도 너무 그 연습에 대해서 좀 푸시를 너무 많이 하시고 해서 네. 어떤 면에서는 조금 옆길로 간다고 중학교를 가면서 중학교 진학을 하고 나니까 그 학교에 밴드가 굉장히 그 오래된 역사가 있어서 네. 그 일제 시대부터 그 밴드부가 있었는 학교에서 악기도 굉장히 좋은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트럼펫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코넷이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조금 작고 네. 제가 중학교 때 조금 작았기 때문에 그 트럼펫을 부니까 이게 팔이 좀 짧아서 네. 조금 짧은 그 코넷으로 시작을 했는데 보통 사람들은 소리 내는데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1, 2주일도 걸리고 네, 네. 그러는데 그 선배가 한번 불어보라고 해서 부니까 바로 소리가 나서 또 맞으셨나 봐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았습니다. 네. 예. 그 트럼펫은 폐활량도 좀 좋아야 되지 않나요? 어떤가요? 하다 보니까 더 좋아지. 더 좋아지는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트럼펫을 하셨는데 하면서 좀 힘들거나 어려움이 왔던 시기는 없었는지 그런 극복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 동안 한 길을 꾸준히 네. 걸어오셨을 텐데. 네, 오히려 뭐 처음에는 잘 모르고 시작을 하니까 네. 재밌고 또 빨리빨리 다른 사람보다 빨리빨리 늘고 또 중학교 때 그 한국에 있는 컴페티션 나가서 1등도 하고 그 특상도 하고 이러니까 네. 굉장히 신나서 잘 했죠. 근데 전공을 하고 나니까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는데 네. 나중에는 굉장히 압박감도 받고 그랬는데 독일 유학 가서 또 다른 이렇게 일취월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그래서 결국은 82년에 78년에 독일을 갔다가 82년 말 그리고 83년부터 KBS 교향악단으로 들어와서 수석으로 한 10년 정도 또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그러면 독일에 가셨을 때 이제 유학으로 가신 건데 네. 거기에서 또 만났던 친구들은 이제 음악하는 분들은 어떤 또 영향을 선생님 그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셨는지 궁금한데요. 예, 그때 만났던 선생님 네. 또 학교 다닐 때 친구들 네. 주로 이제 세계 각국에서 온 친구들 네. 그 미국 친구들도 있었고 뭐 오스트레일리아 그다음에 독일 친구들 많았는데 지금은 전부 다 이제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도 있고 또 그 유럽에 있는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도 이렇게 있다가 저하고 같이 그동안 그 40년이 넘는 시간을 계속 연주도 같이 만나서 하고 또 제가 제주 국제관악제에 관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많은 그 친구들을
제주도로 초청하고. 불려드렸죠. 그래서 그 제주국제관악제도 올해로서 벌써 26년째 와, 세월을 같이 하셨네요. 네, 그래서 그런 오랜 친구들하고 지금까지 그 인연을 맺고 있는 네. 아주 좋은 그런 그 제주국제관악제였고 네. 이번에도 그런 친구들이 많이 도와줘서 아, 이번 그 워스베를 한국에다가 유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한 길을 함께 걸어온 친구들이 목적을 같이 해서 나이가 이제 조금씩 같이 들어가는 걸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인생에 있어서 참 좋은 친구들을 그만큼 오랫동안 저- 보고 산다는 네. 게 참 좋은 일인 것 네, 같습니다. 행운인 것 같아요. 네, 외국 공연을 많이 다니셨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그 한국에서 어떤 공연을 주최하는 것도 좋지만 외국 공연을 다니면서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주로 제가 다닌 것은 트럼펫 리사이틀, 네,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하고 외국 오케스트라들하고 협연, 네. 그 다음에 이제 실내악을 구성을 해서 실내악 연주 이렇게들 있는데 여러 연주도 굉장히 중요하고 연주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오케스트라에 앉아서 연주를 하는데 세계적인 지휘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을 평소에 존경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그땐 뭐 옛날엔 그 CD가 나오기 전에 네, LP판이었으니까 맞아요. 네. 그 자켓이 더 멋있었어요. 네,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보던 분들을 직접. 독일 오케스트라에 들어가서 보니까 직접 아침에 나가니까 포디움에 오셔가지고 아침 인사를 같이 하고 네. 너무나 감동이었고 스타 같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꿈에 그리던. 예. 네. 예, 그래서 많은 솔리스트들, 세계적인 성악가 이런 분들을 제가 또 오페라 오케스트라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같이 한 무대에서 연주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거운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 네.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 많은 외국 중에서 다녔던 공연 중에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나라의 그 연주는 어떤 걸까요? 뭐 나라들이 다 저 아름답고 네. 뭐 이렇지만은 사실은 독일에서 제일 그 연주들을 많이 했고 네. 해서 독일의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이제 순회 연주를 했고 네. 또 한국에 들어와서 그때는 국립교향악단이 없어지면서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네. KBS로 이 그 교향악단이 옮겼기 때문에 그때 들어와서 이 동남아 순회 연주라든지 일본 순회 연주라든지 이렇게 많이 다녔습니다. 네. 그래서 연주는 그 오케스트라가 있는 지역에서 연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음악가는 항상 이렇게 움직이면서 연주한다는 게 굉장히 더 그 상승 효과가 있지 않나 네. 해서 지금도 그런 시간이 굉장히 그립습니다. 아, 그래도 또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그런 좋은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 또 시카고에 오셨으니까 네.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일 같아요. 네. 네. 이제 저희들도 뭐 이 나이가 되면 조금 나이가 이제는 좀 먹었다고 생각이 되고 해서 개인적인 일보다는 이제 선배로서 또 네. 스승으로서 후배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고 네. 또 앞으로 남길 수 있는 일을 했으면 해서 하여튼 앞으로 남은 시간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배님들이 끌어주시면 아래 후배님들이 또 아주 든든할 것 같고 어떻게 가면 되는지 길을 알 수 있어서 네. 편하게 열심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내년 20회 세계 관악 총회를 앞두고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한국 이 관악 오케스트라라는 것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만큼 활성화되거나 또 시민 의식이 밴드라 그러면 왠지 이게 이선에 나가 있는 오케스트라나 뭐 피아노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사이드로 밀려 있는 그런 것이 한국에서 이 관악 밴드를 접하는 시민들의 의식인데 이거 자체를 좀 바꾸고 또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옛날하고는 20년, 30년 전하고는 생활 패턴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취미로도 이런 그 사회 음악
네, 맞아요. 사회체육 같이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가장 건전한 어떤 여가 생활을 이런 걸 또 통해서 여유를 찾아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이다. 네. 그다음에 또 전공을 하는 분들은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 같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프로페셔널 밴드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네. 여기 같이 군악대도 프로페셔널. 그러니까 당연히 수준이 높을 수밖에 맞아요. 없죠. 네. 그다음에 뭐 경찰 밴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회적으로 정말 이렇게 직업화돼서 특성화되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네. 네, 오늘 너무 귀한 거는 감사하고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